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더라고요.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상처를 받고 오래된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고 또 어떤 때는 말 한마디의 관계가 뒤틀려버리는 순간도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운해하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생깁니다. 어릴 땐 화해도 쉽고 서툰 표현도 웃고 넘어갔는데 이젠 그게 잘 안 되더군요. 누구는 자존심과 체면이 먼저 앞서는 나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이해보다 기억이 더 작용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쌓였던 서운함, 예전의 말 한마디 그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더라고요. 한때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찾아와 울고 또 웃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필요했던 순간에 그 친구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을 때 그 한 번의 기억이 모든 추억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그 친구는 그 순간 자기 삶을 감당하느라 내 슬픔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사람을 보는 눈도 예전과 달라져요. 순수하게 믿기보단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하고 자꾸 단정 짓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관계는 피하게 되고 기존 관계는 점점 메말라가요. 예전엔 웃으며 넘겼던 말도 이젠 그냥 듣고 넘기질 못하죠. 그게 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네요.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삶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군자는 조화로우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으나 조화롭지 않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에요. 모두가 나와 같길 바라는 순간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해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게 진짜 지혜예요. 형제자매 사이도 그래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인데도 성격, 말투, 감정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형제는 연락 자주 안 해도 늘 마음에 있고 어떤 동생은 매번 작은 일로 서운함을 표현하죠. 그럴 때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피하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점점 귀찮아지고 내 사람을 지키기보단 그저 불편함을 피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피하다 보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순간이 와요. 말할 사람,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해요.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참는 기술, 한 발 물러서는 여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관점 속에 산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회사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하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최근 부모님 병간호로 매일 밤을 거의 못 자고 있었더라고요. 내 관점에서만 보면 그 사람의 날카로움은 불편했지만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나는 좀 더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관계는 결국 관점의 거리예요. 같은 상황도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더 넓은 시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관계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실감하게 되는 말이죠. 처음에는 성공, 돈, 명예, 성과 같은 외적인 것들이 중요해 보이죠. 하지만 인생의 길을 어느 정도 걸어온 후에는 그런 것들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걸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 힘든 날 조용히 옆에 앉아줄 사람,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결국 우리 삶에서 오래도록 남아주는 건 관계 속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때론 서운할 수 있고, 때론 상처도 받겠지만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인도의 성인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남에게 주는 고요함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판단, 과한 감정. 그걸 줄일수록 우리는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얻게 되죠. 누군가 말했어요. 좋은 관계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다. 관계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의 기준을 낮추며 그 사람의 삶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줄 단 한 사람의 관계를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 불편함을 이유로 등을 돌리기보다는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사람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관계를 지혜롭게 보듬어 가는 것. 그게 나이가 들수록 진짜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서도 결국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우리는 다 알면서도 자꾸 반복해요. 기대를 걸고 실망하고 마음 다치고. 그렇다면 이제는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대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무슨 일이든 공유하던 관계를 계속 기대하면 그 사람에게 지치고 나에게도 실망하게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그 삶의 무게는 나와 얼마나 다를까?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닌 환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관계도 그래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여야
실망도 줄고 오해도 줄어요.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아온 환경도, 쓰는 언어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나는 침묵이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왜 나를 몰라줄까 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관계를 지키는 여유입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순간 그 세계가 작아지고 사람은 그 세계에서 떠나갑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떠올려야 해요. 그래서 말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옳다고 믿는 그 태도, 그게 결국 관계를 무너뜨려요.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단정 짓는 순간, 대화는 닫히고, 관계는 막히게 돼요.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 고개를 끄덕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상대를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준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커져요. 그래서 줄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돌아오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 여유 하나가 내 감정을 보호해주고, 관계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노자의 말이 생각나네요. 물이 이기는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이긴다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려고 하지 말고 유연해지세요. 가까워도 너무 파고들지 말고 멀어졌다고 너무 단정 짓지도 말고 때론 기다림도 관계의 일부니까요. 사람이 좋을수록 관계는 더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말 많이 안 해도 통하는 사이, 자주 보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 그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 삶이 훨씬 따뜻해지니까요. 결국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내 사람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빛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수보다 깊이가 중요해지고 열정보다 온기가 소중해지죠.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보다는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을 오래 지켜가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아가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가끔 먼저 안부를 묻는 것처럼 간단하죠.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마음들이 결국 관계를 이어가게 하고 나 자신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불편함을 두려워 말고 적당한 거리 속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갈등을 피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살아갈 이유도 찾게 되니까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거리는 천리보다 멀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가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래요. 인간관계는 언제나 어렵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기도 하죠. 중요한 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지혜롭게 다가가는 자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서운함도 누군가의 표현이 서툴러서일 수 있고, 당신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관계를 완성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낳고 적당한 거리는 평화를 가져온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 그건 누굴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사람을 지혜롭게 아끼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 결과보다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 그리고 관계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당신의 다정함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게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의 삶을 더욱 귀하게 빛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란 서로 얼마나 침묵을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 침묵을 함께 견디고 서로의 온기를 잊지 않는 관계 하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보석 아닐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